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때때로 부유한 자가 혼자 살다가 자살하는 일도 있지만 자살을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제는 세계적인 인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 일단 논외로 하자. 고급 빌라나 호화주택의 고가의 세간을 남긴 채 이른바 금은 보화에 둘러싸인 채 뒤늦게 발견된 고독사는 본 적이 없다. 부름을 받고 다다르는 곳곳에 검게 색바랜 빈곤의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져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다. 내 시선이 오랫동안 가난에 물들어 무엇을 봐도 가난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일까? 어떤 날은 주근이의 우편함에 꽂힌 채 아래를 향해 구부러진 고지서와 청구서마저 가난의 등이 휜 것처럼 보인다. 그 옆집의 고지서라고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내 어딘가 틀에 박힌 생각이 그런 시선을 이끄는 것 같다. 내 인생에서 풍요와 번영은 닿을 수 없는 버스 창밖의 풍경처럼 멀리서 아득하게 흘러간다. 산등성이 위에 거대한 구름을 등진 태양의 황금빛 테두리처럼 풍요는 언제나 아스라하고 머나먼 풍경으로 나를 굽어보지만 한 번도 그 구름을 밀치고 나타나 민낯을 보여준 일이 없다. 가난의 눈이 멀어 혹은 가난의 눈이 뜨여 그 어떤 것에서든 궁핍의 냄새를 찾아내는데 솜씨를 발휘하는 청소부. 그 탁월한 솜씨가 행여나 가족에게 옮기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한다. 그의 시선 닿는 곳곳에서 가난의 상징이 기지개를 켜고 몸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 그가 보는 세계에서 빈익빈은 일상적이고 지당하다. 부익부는 먼 발치에서 그저 누군가 읊조리는 대로 들어만 봤을 뿐 일찍이 경험해 본 바가 없다. 가난은 가난과 어울려 다니며 또 다른 가난을 불러와 친구가 되고 부는 부와 어울리며 또 다른 풍요를 불러오는 것 같다.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더 고독해지는가? 빈궁해진 자에게는 가족조차 연락을 끊나 보다. 옆집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를 의아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주검은 뒤늦게 발견되고 경찰은 그제야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을 찾아 나선다. 혼자 죽은 채 방치되는 사건이 늘어나 일찍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고독사 선진국 일본. 그 나라의 행정가들은 고독이라는 감정 판단이 들어간 어휘인 고독사 대신 고립사라는 표현을 공식 용어로 쓴다. 죽은 이가 처한 고립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더 주목한 것이다. 고독사를 고립사로 바꿔 부른다고 해서 죽은 이의 고독이 솜털만큼이라도 덜해지진 않는다. 냉정히 말해서 죽은 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 편에서 마음의 무게와 부담감을 덜어보자는 시도이다. 나 같은 일을 하면서 유족이 시신수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는 일은 별스럽지 않다. 진작 인연이 끊긴 가족과 생면부지의 먼 친척이 느닷없는 부음을 듣고는 네, 제가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서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혹시 빚을 떠안지 않을까 하며 빚의 속도로 재산 포기 각서를 쓴다. 가난한 자에게도 넉넉하다 뿐인가 나만 엄청난 것이 있다면 바로 우편물이다.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가스와 수도와 전기를 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미납요금 경고장,
경고한 대로 이제 공급을 중단했다는 최후 통첩장이 우편함에 빽빽하게 꽂혀 있다. 현관문 앞엔 붉은 딱지 위에 노란 딱지,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으니 기일 내에 찾아가라는 흰색 딱지가 붙는다. 채권자는 시중은행의 냉랭하지만 점잖은 얼굴에서 카드사와 캐피털 회사의 핏기 없는 얼굴로 바뀌고 어느덧 대부업체의 험상궂은 얼굴로 바뀐다. 회수되지 못한 채권을 헐값에 사모은 또 다른 채권자는 부지런히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불편한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몸소 집으로 찾아와 배를 누른다. 합법의 울타리 안팎으로 흰 발과 검은 발을 한 발씩 담근 채 교묘히 넘나들며 채무자를 압박하는 자들, 회수되지 못한 채권을 헐값에 사모은 또 다른 채권자는 부지런히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불편한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몸소 집으로 찾아와 배를 누른다. 합법의 울타리 안팎으로 흰 발과 검은 발을 한 발씩 담근 채 교묘히 넘나들며 채무자를 압박하는 자들. 달리 생각해보면 가족은 연락을 끊어도 채권자는 끊임없이 안부를 묻는 셈이다. 빚 있는 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은 혈육보다 오히려 채권자가 아닐까. 수십억 원대의 빚을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갚아나간다고 용기 있게 고백한 가수 출신의 방송인에게 채권자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보내주며 응원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복잡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때는 차라리 웃는 편이 나을까? 돌려받을 돈이 있는 자는 그 누구보다 빚진 자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있길 바랄 것이다. 빚을 모조리 회수하는 그날까지. 한 젊은이가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청담동의 한 빌라 건물에 도착했다. 언뜻 보기엔 부촌의 언덕배기에 새로 지어 올린 전형적인 고급 빌라다. 건물 현관에 청소와 소독 장비를 내리고 뒤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돌아가자 여기저기 금이 간 붉은 벽돌과 군데군데 바스러진 시멘트로 마감한 낡은 벽면이 드러난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전면부를 갈아내고 실내마저 새 것으로 바꿨지만 어째서인지 건물의 뒤쪽까지는 손보지 않았다. 흡사 청년의 가면을 쓰고 턱시도까지 차려입은 노인이 굽은 허리를 짐짓 꼿꼿이 세운 채 안간힘을 쓰며 활보하는 헬로윈의 뒤안길처럼 쓸쓸하다. 그가 살던 202호 현관문에는 전기 공급 제한 예정 알림이라는 굵은 고딕체의 제목이 붙은 노란 딱지가 붙어 있다. 문구 전체가 인쇄된 다른 예고장과 달리 사인펜으로 직접 쓴 예정 일자가 눈에 띈다. 아마도 악성 체납요금 문제를 직접 처리할 담당자가 배정되고 그가 집까지 찾아와서 딱지를 붙이고 손수 날짜를 써놓고 간 것이리라. 날짜를 보자 문득 머릿속에 무언가 희붕하게 떠올랐다. 건물 관리 회사 직원이 내게 일러준 주검 수습 날짜를 놓고 셈해보니 전기 공급 중단 예정일과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 겹친다. 희미했던 것이 명료해진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내 마음은 운동장만큼 거대한 응달 속으로 빠르게 접어든다. 이 비정한 도시에서는 전기가 끊어지면 삶도 끝나는 것일까? 독촉이 이어지다 마침내 전기가 끊긴 날, 그는 사람 키보다 높은 냉장고 앞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주차된 지역. 주거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이 동네에도 경제적인 결핍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가난은 차별도 경계도 없다. 모든 생명체에 들이닥치는 죽음처럼. 이 죽음을 순수한 자살로 받아들여야 할까? 목숨을 끊는 것은 분명 자신이겠지만 이 도시에서 전기를 끊는 행위는 결국 죽어서 해결하라는 무언의 타살 권유는 아닐까? 체납요금을 회수하기 위해 마침내 전기를 끊는 방법. 정령 국가는 유지와 번영을 위해 그런 시스템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가?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더욱 외로워지는 듯하다.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벗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하는 것 같다. 현자가 있어 이 생각이 그저 가난의 눈이 먼 자의 틀에 박힌 시선에 불과하다고 깨우쳐주면 좋으련만. 생사를 놓고 고민할 만큼 인간을 궁지로 몰아붙인 지대하고 심각한 문제들. 죽은 이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머문 곳까지 찾아와 암울하고 축축한 얼룩으로 물들인 가난이나 외로움 따위는 죽음의 문을 넘는 순간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그 아무리 중차대한 것조차 하찮게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돼버린다면 참 기쁠 것 같다. 가난한 자들의 낡고 해묵은 살림을 치우다가 한순간 생각을 돌려서 이제는 죽어서 홀가분해지고 비로소 걱정이 사라져 순순해졌을 얼굴을 떠올려 본다. 그저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가난 따위야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 같은 것일 테지 하며 걸음이 가벼워진다. 어떤 날은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어와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쑥 하고 뜻밖의 민낯을 내밀 때도 있다고 반쯤 믿고 싶다. 가난하다고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 그대가 현자라면 언제나 심각한 사람이 손해라는 것쯤은 깨달았으리라. 어차피 지갑이 홀쭉하나 배불러 터지나 지금 웃고 있다면 그 순간만은 행복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